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문제적 섹터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제약바이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의약품 100% 관세 폭탄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국내 CDMO 업체는 관세 영향에 직격탄은 피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일동제약의 비만약 성과로 비만 치료제 섹터도 강한 상황인데요. 관세를 앞둔 바이오주 비중 축소해야 될까요? 관세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네요. 일단은 지금 일본보다 또 불리해졌습니다. 의약품 쪽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K-바이오 생각보다 영향 적을 거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우려스럽거든요. 영향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도 글을 올렸었죠. 일단 내달,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지에 생산 시설이 없거나 또는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의 투심이 조금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파트너사를 통해서 미국에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일단은 비용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과 받지 않는 기업들로 나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관세 대응이 되어 있는 기업인지를 선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종목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지만 일라일릴리의 생산 공장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현지에서 바로 제품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관세 충격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롯데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작년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에 생산 거점을 마련했기 때문에 역시나 관세 충격에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ST팜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CDMO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원료약품을 보통 납품을 하거든요. 근데 이 원료약품이 완제품의 거의 한 10% 정도밖에 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격이 좀 덜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 CDMO 사업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이제 고객사에게 관세를 전가시키는 것들이 원래 되어 왔기 때문에 역시나 상대적으로는 충격이 좀 덜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객사와 이 계약서가 다시 한번 수정될 수 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계약이 수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휴젤, 대웅제약, SK바이오팜, GC 녹십자라든지 유한양행, HK 이노엔 정도는 역시나 현지의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계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세를 좀 전가해왔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내에서 관세 충격이 조금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제약 바이오주를 뭔가 선별하는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장을 두고 있거나 파트너사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제약 바이오 쪽에서 또 다른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비만 치료제 섹터거든요. 오늘도 일동제약에서 먹는 약에서 성과가 나왔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34,700원까지 고점을 찍었었는데 지금은 오름폭을 좀 줄이고 18%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만 치료제 쪽은 계속해서 뭔가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국내외 쪽으로요. 비만 치료제주의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 오늘 오름폭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네.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오늘 일동제약의 어떤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체중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일단은 고점 만들고 지금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비만 치료제는 사실 지금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30년도까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이 한 120조 원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연평균 한 25% 이상 성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항암제 같은 경우는 연평균 성장이
성장률을 한 10% 정도 보고 있고 백신 같은 경우는 한 6%대 보고 있는 거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빅파마들이 모두 다 이 분야로 뛰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등 종목을 찾는 것보다는 일단 눌림이 나왔을 때 미리 잡아놓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사실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지만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에스페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렇다면 이 회사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 스타들이 계속 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아서 오히려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종목을 찾으신다면 오히려 일동제약도 괜찮지만 삼천당제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임상 2상에 대한 계획이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뭐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한번 이런 일정들을 감안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정들 감안해서 조정 나온 종목들 매력 있는 쪽도 접근해보자. 삼천당 제약에 대한 의견도 주셨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먹는 약이 워낙에 주목받다 보니까요. 한미약품은 그러면 이제 좀 사그라든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계속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도 있지만 예. 그 이외에 워낙 또 탄탄한 수익을 끌어내고 있는 캐시카우들이 많다 보니까 한미약품은 조금 지금은 눌림이 좀 나오고 있어도 충분히 지금 매수 접근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시총이 또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강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일단 수급들을 보더라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그렇게 강하게 던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점을 다시 한번 재돌파 시도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미약품 정도는 일단은 가장 안정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된 대장주로서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은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 쪽의 대장주로서 변동성을 활용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 테마 안에서 궁금한 것들 다 여쭤봤네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새로운 게임 대작들이 예고됩니다. 게다가 추석 특수와 한알령 해제 기대감까지 상승 모멘텀인데요. 또 카카오 게임즈는 스테이블 코인 키워드도 가져갑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대기 중인 만큼 하반기 게임주는 살아날까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대형사들의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죠.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이때도 게임들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게임주 전반적으로 뭔가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사실 올해 국내 증시가 상승장이었잖아요. 예. 근데 아쉽게도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소외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게임주 가지고 있었던 분들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힘든 시기를 아마 지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게임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지금 KRX 게임 탑10 지수를 보면요. 이번 달 17일 날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들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분위기는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게임주들을 볼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신작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잖아요. 네.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석 연휴는 보통 우리가 게임주를 바라볼 때 최성수기로 보는 편입니다. 실제로 활성 이용자 수도 줄고 있고요. 늘어나게 되고 매출도 급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4분기 실적을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를 지나서 4분기까지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확률들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신작을 발표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는 차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신작이 지연되거나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다른 게임주 대비해서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작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 위주 그리고 신작이 출시됐다라고 한다면 흥행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쭉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또 추석 연휴가 엄청난 성수기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신작과 관련해서는 성과 잘 나왔는지 보고 대응해보자라고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쪽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선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
분할령 해제가 된다면 지금도 사실 판호 발급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본토로 우리 K게임이 좀 진출하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무비자 입국이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APEC 때 또 이제 CP 예. 주석이 참석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판호 발급만 보더라도 연도별로 봤을 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불과 지금 넥슨하고 그다음에 그라비티 같은 경우가 27일 날 총 3종의 게임이 또 판호 발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판호 발급이 계속 됐던 거를 봤을 때는 일단 뭐 게임주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은 아직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무비자 입국이나 아니면은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는 것들은 모두 다 게임주에는 긍정적인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 때 뭐 특별히 걱정할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 쪽은 지금 뭐 금리 인하부터 해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호재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주가 잘 올라갔던 반등 나오고 있는 대형주부터 공략할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이제 우상향 추세 전환은 안 된 이 중소형주를 노려봐야 될지 고민도 되는데요. 오늘의 탑픽 마침 또 게임에서 가지고 오셔서요. 어떤 네. 종목일까요? 종목을 말씀드릴까요? 예. 네, 일단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지금 사실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사실은 나눌 필요는 없고 예. 신작이 잘 나오고 있고 흥행을 하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게임들이 많으면 좋은데 문제는 지금 대형주 쪽에서 대부분 다 신작들이 나오고 있고 흥행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주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넷마블입니다. 뭐 악재가 전혀 없고 호재만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네. 일단 단기적으로 증시가 좀 밀리면서 지금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저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신작들이 굉장히 흥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뱀필이라는 게임을 아마 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8월 달에 출시를 했는데 초기 일매출이 한 30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랬다가 조금 줄긴 했지만 그 다음에도 20억 원대 중반까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지금 일평균 매출액 정도를 보통 지금 15억 원까지 받던 증권사가 지금 20억까지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실적도 굉장히 예상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9월 달에 출시됐는데 뭐 태국이라든지 홍콩 같은 데서도 iOS 쪽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동남아에서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작 출시가 또 있습니다. 지금 4분기 때 7대제 오리진과 그다음에 몬길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또 2026년도에 또 어떤 신작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네. 또 5종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가장 많은 게 넷마블이다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신작을 잘 발표하고 있고 발표하는 신작마다 연이어서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게임주 내에서는 탑픽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아무래도 신작들이 잘 지금 흥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3분기와 4분기 모두 다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영업이익은 950억 원, 4분기 영업이익은 1,400억 원대가 넘어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지금 12% 정도, 그다음에 4분기 영업이익은 30% 정도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기 때문에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를 3분기와 4분기 모두 다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실적만 보더라도 게임주 내에서는 가장 또 매력적인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밸류에이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PER 밴드와 PBR 밴드에서 그렇게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과거 저점 수준에서 이제 반등 나오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일단 뭐 지금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일단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기관들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단기 시장 조정에 따른 지금 가격은 또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하기엔 상당히 좋은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요. 7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5만 7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픽은 넷마블 목표 주가 7만 원, 손절가 5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AS 하나 간단하게 볼게요. 보성파워텍 목표가 달성했거든요.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네, 보성파워텍 이미 아직도 PER 밴드, PBR 밴드 내에서 이 종목도 아직 비싸지 않은 구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원전 쪽으로도 묶여 있지만 전력 인프라 쪽에서도 묶여 있습니다. 송전 철탑 같은 것들을 한국전력에 공개했던
이제 납품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력 인프라 관련주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요,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500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